오늘은 데이터 분석의 통계 과목에서 수학 포기자들을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비모수 통계 입문입니다. 통계는 데이터 분석에서 하드 스킬 영역입니다. 통계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수학 공식과 함께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학 공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수학적 처리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컴퓨터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개념과 수학적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데이터 분석 영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수학 포기자들을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비모수 통계 입문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어떤 수학적인 접근보다는 통계에 대한 용어,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 추론 통계는 이전 강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기술 통계, 추론 통계에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의는 하지 않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입문 강의를 먼저 듣고 이번 비모수 통계 강의를 듣는다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통계와 비모수 통계의 정의를 알아보고 피셔의 정확 검증, 부호 검증,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 만 위트니 유 검증, 크루스칼 왈리스 검증, 상관 분석인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제가 현업에서 연령별 선호도를 비모수 검증 방법인 크루스칼 왈리스 검증을 통한 P-밸류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30대, 40대 그룹이 P-밸류가 거의 0이기 때문에 0.05보다 작기에 3, 40대에서 선호도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선호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모수 통계란 무엇인가? 개요입니다. Non-parametric statistics, 비모수 통계는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를 말하죠. 이런 정규 분포 가정을 하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통계 방법론입니다. 모수 통계는 데이터가 특정 분포, 즉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추론 통계 방법론입니다. 비모수 통계는 순위가 있는 서열 데이터, 비정규성 데이터,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를 다룰 때 유용합니다. 모수 통계는 반대가 되겠죠. 연속형 데이터나 이상치가 없는 경우, 표본이 클 경우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 유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설문조사 결과 표본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맞게 다양한 비모수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 그룹을 비교할 때는 우리는 부호 검증,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사용하고요. 한 그룹의 평균을 비교할 때 모수 검증은 단일 표본 T 검증, 대응 표본 T 검증이 됩니다.
두 그룹을 비교할 때는 만 위트니 U 검증을 사용하고요. 모수 검증을 할 때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사용합니다. 세 그룹 이상을 비교할 때는 크루스칼 왈리스 검증을 하고요. 모수 검증 입장에서는 원웨이 아노바, 투웨이 아노바가 됩니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비교할 때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사용하고요. 모수 검증에서는 피어슨의 상관계수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모수 통계 방법을 앞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제가 모수 통계, 비모수 통계의 핵심을 비교했습니다. 우선은 모집단의 분포에서 보면 모수 통계는 정규 분포 가정을 하고 비모수 통계는 이런 정규 분포 가정이 없습니다. 데이터 척도 같은 경우 모수 통계는 주어진 상황에서 정해진 척도를 사용해야 되고 비모수 통계는 정해진 척도 외 서열 척도, 즉 순서가 있는 서열 척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집단의 크기는 모수 통계는 30개 이상이 최소한 되어야 되고 비모수 통계는 30개 미만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모수 통계는 주로 평균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상치의 영향이 크고 비모수 통계는 평균이 아닌 순위를 검증하기 때문에 이상치의 영향이 작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주로 평균, 표준 편차 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직관적입니다. 비모수 통계는 평균, 표준 편차가 아닌 중앙값 등 순위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수 통계에 비해서는 비직관적입니다. 중요성입니다. 데이터 분포에 대한 가정이 불필요하고 이상치가 큰 경우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의 가설 검증에 타당성을 높여줍니다. 비모수 통계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필기 시험은 제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분석 기법 적용 비모수 통계 항목에서 출제가 되고요. 실기 시험은 작년까지는 주로 모수 통계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비모수 통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모수 검증의 기본 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대부분의 비모수 통계 검증 기법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규 치료법이 효과를 기존 치료법과 비교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런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정규 분포가 아닐 경우 우리는 모수 통계 기법인 독립표본 t-테스트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때 비모수 통계 기법인 만 위트니 U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기존 치료 그룹이 4, 7, 9, 10, 11이라는 효과 수치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치료 그룹은 6, 8, 10, 13으로 효과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측치 수가 30개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를 하고 순위를 부여합니다. 이때 순위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기존 치료 그룹과 신규 치료 그룹의 데이터를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를 할 때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4, 6, 7, 8, 9, 10, 10, 11, 13이 되고요. 여기서 10과 10은 두 개가 동시에 동일한 값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평균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순위는 4가 1이 되고 6이 2가 되고 7이 3이 되고 8이 4, 9가 5, 10과 10은 6.5, 6.5, 11은 8,
13은 9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순위를 정하고 순위 합을 구합니다. 즉 기존 치료법은 4, 7, 9, 10, 11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순위를 더합니다. 1, 3, 5, 6.5, 7을 더하면 23.5가 되고 신규 치료법은 6, 8, 10, 13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위가 2, 4, 6.5, 9가 됩니다. 이 순위를 다 더하면 21.5가 됩니다. 두 그룹의 차이를 검증을 할 때 우리는 만 위트니 U 검증을 합니다. 이때 U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P-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의사 결정을 P-밸류를 확인을 해서 유의 수준 5%일 경우 우리가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봐도 순위 합만 보더라도 기존 그룹이 평균이 23.5고 신규 치료법이 21.5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두 그룹의 차이를 U 통계량으로 계산을 하여 P-밸류를 확인한 후 최종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세 번째, 피셔의 정확 검증입니다. 개요입니다. 피셔의 정확 검증, 피셔즈 이그젝트 테스트. 피셔의 정확 검증은 카이 제곱 검증의 두 변수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모수 검증 방법론입니다. 주로 2x2 교차표에서 두 범주형 변수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정과 절차입니다. 관찰 데이터가 독립성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각 관찰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즉 하나의 관측 결과가 다른 관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두 개의 범주형 변수로 2x2 교차표가 필요합니다. 가설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HO 기무 가설은 새로운 약물과 기존 약물의 효과는 독립적이다. 즉, 약물의 효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가 되고, 대립가설 H1은 새로운 약물과 기존 약물의 효과는 독립적이지 않다. 즉, 약물의 효과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환자 사이의 반응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설을 설정을 하고 2x2 교차표를 작성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기존 치료법,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효과가 있음 없음 이와 같이 2x2 교차표를 작성을 하고, 그 교차표에서 2x2 교차표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가능한 모든 극단적인 상황까지 2x2 교차표를 작성을 하고 각각의 교차표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합니다. 모든 교차표의 확률을 합산하여 P-밸류를 구합니다. 이 피셔의 정확 검증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우리가 비모수 통계 기법의 장점인 작은 표본이나 낮은 빈도에서도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피셔의 정확 검증은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2x2 교차표 외 가능한 모든 극단적인 모든 경우의 수, 즉 완전히 이게 효과가 있다로 몰리거나 효과가 없다의 모든 값을 인위적으로 넣어준 이런 극단적인 2x2 교차표의 조건부 확률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표본이 크면 클수록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30개 이상이 되면 카이 제곱 검증이 유리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부호 검증입니다. 개요입니다. 부호 검증, 사인 테스트. 부호 검증은 단일 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입니다. 두 집단의 방향성만 고려한 부호를 기준으로 모집단의 중앙값을 결정합니다. 과정과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족도와 같은 등간 척도, 어떤 몸무게, 온도와 같은 비율 척도를 사용하지만 순서가 있는 서열 척도 데이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절차입니다. 우선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앙값 기준으로 우리가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 관측치를 짝지어 크고 작음을 표시합니다. 특정 값과 비교하여 양수이면 플러스, 음수이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부호의 빈도수를 계산합니다. 가장 적게 나타난 부호의 빈도수를 검정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두 집단의 중앙값이 같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는 일치할 것입니다. 가장 적은 빈도수의 부호가 관찰될 확률을 계산하여 우리는 p-밸류를 확인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한번 보시죠. 기무가설은 표본의 중앙값이 특정 값, 예를 들어서 75와 같다. 대립가설은 표본의 중앙값이 특정 값과 다르다. 즉 양측 검증이 되겠습니다. 관찰 데이터는 80, 72, 76, 74, 70, 78, 7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찰값과 우리가 중앙값인 특정값 75의 차이를 구해보면 5, -3, 1, -1, -5, 3, -2가 됩니다. 이때 플러스 부호의 빈도수는 3개가 되고 마이너스 부호의 빈도수는 4개가 됩니다. 아래에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플러스 빈도수가 3개일 때 확률은 아래 공식과 같습니다. 어렵죠? 제가 추론 통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공식을 외우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빈도수가 3일 때의 확률이, 즉 조건부 확률이 0.273입니다. 여기서 p-밸류는 양의 부호가 3개 이하인 조합 확률을 구해야 합니다. 플러스가 0, 0개, 1개, 2개, 3개의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그 값이 p-밸류가 되고 p-밸류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크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입니다. 개요입니다.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 여기서 랭크가 바로 순위입니다.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은 대응 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입니다. 두 집단의 차이의 방향성과 차이의 크기까지 고려하기에 부호 검증과 다르고 부호 검증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즉, 두 집단의 차이의 방향성이 우리가 부호 검증이죠. 근데 그 부호 검증 외에 추가로 차이의 크기까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 및 절차입니다. 짝지어진 데이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그룹의 치료 전, 후와 같이 짝지어진 데이터이어야 합니다. 짝지어진 분포는 대칭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및 서열 척도 데이터도 사용 가능합니다. 절차입니다.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이때 중앙값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두 집단의 관찰치를 짝지어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차이를 절대값 처리 후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 차이에 부호를 붙입니다. 양수의 순위 합과 음수의 순위 합을 계산 후 가장 적은 순위 합에 대한 p-밸류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후 p-밸류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크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보면 부호 검증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를 절대값 처리 후 순위를 매긴다. 그리고 양수 및 음수 각각의 순위 합을 계산한다. 이 두 가지가 부호 검증과 다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무가설은 두 포본의 치료 전후가 되겠죠. 중앙값 차이가 없다. H1 대립가설은 두 포본의 중앙값 차이가 있다 라고 가설을 설정을 하고 치료 전, 치료 후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어떤 관찰값이 나왔습니다. 치료 전후 서로 짝지어 차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1, 0, 1, 1이 나오고 절대값을 매깁니다. 1, 1, 0, 1, 1이 됩니다. 이 절대값 처리 후 순위를 매깁니다. 1, 1, 0, 1, 1이기 때문에 동순위 처리가 되기 때문에 2.5, 2.5, 0, 2.5, 2.5가 됩니다. 양수 순위 합은 차이의 절대값을 취하기 전, 즉 차이 값을 보면 마이너스 1, 1, 0, 1, 1이죠. 양수인 순위의 합이 2.5, 2.5, 2.5 모두 다 더하면 7.5가 되고 음수 순위의 합은 차이가 마이너스 1인 순위가 1개죠. 순위가 2.5. 즉 양수 순위 합은 7.5이고 음수 순위 합은 2.5입니다. 가장 작은 순위 합인 2.5가 됩니다. 이 2.5를 통해서 우리가 p-밸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밀콕슨 부호 순위 검증의 장점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고려하기에 부호 검증보다는 검정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이를 구하고 절대값을 계산을 하기에 정보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동일한 차이가 많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동일한 순위 부여로 검증의 한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만 위트니 유 검증입니다. 개요입니다. 이 만 위트니 유 검증은 독립표본 T 검증의 비모스 검증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순위 정보를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중앙값 차이를 평가하므로 두 집단의 데이터 분포가 동일한지를 검증합니다. 과정과 절차입니다. 독립적인 두 집단이어야 합니다. 즉, 두 집단의 관찰값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두 집단의 분포는 유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및 서열 척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절차입니다. 가설은 중앙값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두 집단의 데이터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전체 데이터의 순위를 매깁니다. 각 집단의 순위 합을 계산을 하고 U 통계량 계산을 하고 Z 스코어로 변환하여 p-밸류로 계산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만 위트니 U 검증 절차 예시입니다. 기무가설 H5는 두 집단의 중앙값은 동일하다, 즉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죠.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중앙값은 다르다, 즉 효과가 있다. 각 집단의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각 집단의 순위 합을 계산합니다.
유통계량 공식을 사용하여 우리가 이렇게 계산 후 그 집단의 유통계량 중 가장 작은 집단의 값을 Z스코어 계산 후 P밸류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P밸류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크다면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됩니다. 7번째, 크루스칼-왈리스 검증입니다. 개요입니다. 크루스칼-왈리스는 원웨이 아노바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순위 정보를 사용하여 여러 집단, 주로 3집단 이상이라고 했죠. 여러 집단의 중앙값 차이를 평가하므로 각 집단의 데이터 분포가 동일한지를 검증합니다. 과정과 절차입니다. 독립적인 여러 집단이어야 합니다. 여러 집단의 관찰값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두 집단의 분포는 유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서열 척도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절차는 동일하게 중앙값 기준으로 가설 설정을 하고 두 집단의 데이터를 결합 후 전체 데이터의 순위를 매깁니다. 각 집단의 순위 합을 계산합니다. H 통계량을 통해서 카이제곱 분포와 비교하여 P밸류를 계산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크루스칼-왈리스 검증의 진행 예시입니다. 만 위트니 U 검증과 동일하고 U 통계량 대신 H 통계량을 통해 우리가 P밸류를 계산합니다. 크루스칼-왈리스의 장점은 평균이 아닌 중앙값을 비교하기에 데이터가 왜곡이 되거나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점은 당연히 이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겠죠. 정보의 손실과 데이터의 동일한 차이가 많을 경우 동일한 순위 부여로 검증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8번째, 상관 분석인 스피어만 상관 계수입니다. 스피어만 랭크 코레이션 코이피시언트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의 비모수 검증 방법입니다.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지만 랭크 즉 순위를 기반으로 진행하기에 데이터가 연속형 및 성형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과정 및 절차입니다. 독립적인 여러 집단, 즉 관찰값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간 비율 서열 척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절차입니다. 가설을 설정을 하고 각 변수의 관찰값을 순위로 변화를 하고 각 쌍의 관찰값에 대해 순위 차를 구합니다. 순위 차이의 제곱을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값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곱을 합니다. 분산을 계산하는 것처럼요.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하고 T분포를 사용하여 P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이 스피어만 상관계수의 장점은 평균이 아닌 중앙값 비교로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고 단점은 정보의 손실, 데이터에 동일한 차이가 많을 경우 동일한 순위 부여로 검증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비모수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U 통계량, H 통계량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은 외울 필요 없고 이런 흐름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이 만 위트니 U 검증이구나, 원웨이 아노바 검증의 비모수 통계 방법이 크루스칼-왈리스이구나, 단일 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이 부호 검증이구나, 대형 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 방법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파이썬 언어로 코드로 이런 검증을 할 때 각 상황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보다는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비모술 검증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